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저희 증시학도의 TV에서는 첫 번째 시도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증시학도의 TV의 석학 패널이시죠. 제가 덕분에 이 뭐라 그럴까요? IQ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께서 최근에 새로운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이콥 소리 지은 자유시장 프리마켓이라는 것에 대한 번역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번역이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예. 저희 집에 있는 홍기빈 선생님 책 번역본만 해도 대여섯 권 되는데 예. 대여섯 권 넘어. 지금 한 25권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가장 최근에 하신 거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진짜 아카데믹한 책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읽으면서 야 이거 경제학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경제사 교과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경제학자들하고 최근 쪽으로 가면은 최근에 근대 현대 경제학자들이 막 나오는데 심지어 케인스가 한 두 쪽 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쭉 읽어보니까 경제를 구축하는 사상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요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근데 이 책에서 방점을 찍고 무게중심을 둔 것은 고대 사상가와 중세 사상가, 즉 키케로,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꼴베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대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현대 경제학에서 주요한 그 자유시장의 옹호자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꼴베르, 아담 스미스, 키케로의 사상들을 어떻게 변형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왜곡이죠.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한 날조한 거죠. 을 아주 담담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는 이 저자분하고 직접 저희가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이콥 솔 원래 어디 계신 분이죠? 저기 그 서던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미국이네요. 남가주 대학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지금 역사학 교수 있는데 그 전에는 프린스턴에 있었던가 아마 하여튼 그 지금 역사학에서 제일 이렇게 이름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책의 뒤에 그 추천서 써준 사람들 보면 무슨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에다가 뭐 로렌스 서머스에다가 막 이런 사람. 깜짝 놀랐어요. 로렌스 서머스는 저희 투자자들도 알아요. 요즘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너무 잘 맞췄고 앞으로에 대한 예측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로렌스 서머스는 잘 아는데 이분이 경제학자가 아니라면서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그 경제사상사 쪽하고 실제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럽 연합 거기 경제 자문 역할도 하고 그리스 뭐 포르투갈 스페인 여기도 이제 경제 자문했는데 특히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 났을 적에 그때 정부 재정 자문으로 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역사학자이자 또 회계학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경제학 책에 비해서는 편중됨이나 그런 게 없어요. 불편부당해야 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디에 편들거나 이런 게 없이 정말 담담히 서술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케인즈를 두 쪽 반 정도밖에 할애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현대 그 경제학자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한 세 쪽 반 정도, 페이지 수로는 한 5페이지 정도? 요 정도 할애된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분량으로 탁탁탁탁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혹시나 압축적으로 세계 경제사 그리고 경제 사상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건 너무 어려운 책 아니야라고 읽다가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책 잘 써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역사학자가 써서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반에 약간 예를 들자면 키카로의 뭐 정치 사상사 할 때 이제 약간 거기는 사상사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 할 때는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그냥 서술을 줄줄줄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주장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시장 있죠. 그 사상이 뭐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아담 스미스는 거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사상이라는 건 언제 생겨났느냐.
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프리드먼 하이에크 쪽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미국 남부나 이런 데 있는 우파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생겨난 지 100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자유주의 시장의 근원은 사실은 영국 쪽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그때 영국이 그냥 1800년대 이럴 때 워낙 강대한 국가였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가장 고도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가 가장 좋은 경제였다. 자기들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학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때 급속하게 성장한 국가들은 독일, 일본, 미국이라는 계획 경제하에 있었던 국가들이었다라고 서술을 하면서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영국의 제이콥인가요? 그 경제학자가 또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이 또 커닝엄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100명도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은 영국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단계가 있는데 쉽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말한 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사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사상은 말씀하신 대로 19세기 영국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커닝햄이라든가 케인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뉴딜이 시작되고 케인즈 경제학이 나온다면 사실 다 없어졌었어요. 영국식 자유주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영국식 자유주의 경제상도 아니고 미국에서 생겨난 그 신자유주의 적인 그 시장 자유시장 사상이다. 그러니까 관계는 있는데 19세기 있는 것도 그 20세기 중반에 거의 없어졌었다 이 얘기도 이제 하고 있죠. 이 책에서 저술할 때 저술의 특성을 보면은 그 키케로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해할 때 현재의 관점으로 키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당시에 키케로는 어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아담 스미스는 어땠느냐라는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주목했던 관점이고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자니까 확실히 보는 관점이 어떤 이데올로그적이거나 편향적 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시대적 감성을 가지고 본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농업 진흥 자였다. 중농주의자라고 표현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담 스미스가? 저희는 이제 아담 스미스 하면 현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일반적으로 사실 아담 스미스의 책을 읽어본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도덕감정론을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 국부론이나 경우 몇몇 사람이 읽어봤을 터인데 그러면서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추출해서 근데 성경에서 한 구절 뽑아가지고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됐는데 이분의 논지는 중농주의자였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주의자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영국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상업이나 산업의 중요성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콜베르한테 많이 배우는데 이 사람이 그 농업의 중심을 뒀다는 건 뭐냐면은 요 부분이 이제 확 깨는데 이 사람은 시장에 그냥 맡겨놓으면 망한다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가 잘 시장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국가 권력을 쥐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주들이다. 농업의 뿌리를 둔 지주와 농업 세력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한 그 아재들이죠, 아재들. 그 아재들이 국가 권력을 딱 쥐고서 시장을 잘 지켜야 그 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의 자연적 그 발화, 뭐라 그럴까? 자연적 성장 거기에 대한 자연적 감성, 농업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상상력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한 도덕적 훈련과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시장을 돌봐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당시까지는 산업적인 게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농업이 되게 중요하고 중산층 이상의 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국부론을 보면 또 깜짝 놀라는 게 보통 왜 보이지 않는 손글에서 아담 스미스가 기업의 자유를 줘라 막 이렇게 가르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국부론도 보면은 자본가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신해요. 그러니까 상업 세력을 상당히 불신하는 거죠. 이네들한테 나라를 맡겼다고는 다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를 보면 상업 세력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계속 번번이 여러 번 나오는데 키케로 때도 그랬고 상업주의자들 그리고 상업 세력들에 대해서 약간 도둑놈 같다. 그렇죠. 불신이 굉장히 오래 깊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생산물을 얻어내는 그런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가지고 와서 돈을 얹혀서 파는. 그렇죠. 이건 몰입에 같은 이런 행동.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항상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가 독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게 이 상업가 산업가들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전통이 예. 아담 스미스 때까지도 이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해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 마키아벨리라든가 이태리 쪽의 북부 도시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잘 규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갖고 네. 규제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었다는 이런 쪽이었는데 네.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거는 국가가 규제나 법률 만들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농업적 질서에 딱 뿌리를 둔 그 점잖은 지주들 이 사람들이 그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농업에서 드러난 그 자연적 감성으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그 사회를 파괴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아담 스미스의 그 이야기들을 해설을 해보면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그럼요. 그럼요. 그 얘기예요. 그죠? 네, 옛날 네. 사람인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사람. 사실은 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이나 이런 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무언가의 어떤 센텐스를 채택할 때는 네. 자기의 이권을 위해 그 센텐스를 채택하는 게 아닌가. 예. 고전에서부터 따서 그렇죠. 고전의 권위를 나의 권위로 만드는. 그렇죠. 은근슬쩍. 예, 그게 항상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자기의 말을 높이기 싶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 아닐까. 끌어달려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끌고 온 건데 예, 예. 지금 딱 그 말씀 잘하셨는데 예. 제가 25살 때 국부론 처음 읽었거든요. 예. 그 읽을 때 제가 충격이 뭐였냐면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건데 아이고 이거 뭔 중세 때 할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냥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14세기 이슬람 사상가 이브н 할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네.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아, 이브n 할둔하고. 예, 이브n 할둔. 이브n 할둔도 이슬람에서는 최대의 그 최대 경제학자. 사상가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보죠. 그 사람이 쓴 그 무카티마라고 14세기에 쓰인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리카도보다는 무카티마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 진짜 옛날 사람이고 아담 스미스가. 예,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보면은 뭐 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본인은 또 국세청부업자였어요. 네. 조세징수원. 예, 조세징수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옛날 전통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에크나 프리드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 공자님 맹자님 끌어올게 이제 저거 하니까 아담 스미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19세기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20세기 미국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계속 아담 스미스를 가져다가 자기들 고기를 구운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는 저런 게 있어요. 그 자유시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종교적 교리처럼 돼가지고 2020년, 2008년 이후,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를 하지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그래갖고 이 자유시장 사상이라는 게 크게 현실적으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당혹스러워하는 정책 이반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제일 중요한 동기가 그렇게 놀랄 일 아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자유시장 사상이라고 하는 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시장이 정말 사람들을 그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게 하려면은 그 교조적인 자유시장 사상부터 우선 떠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사상적으로는 키케로를 이야기하죠. 야, 지금 언제적 키케로냐? 아우구스티누스 저작에서 나오는 그 키케로인데, 하여튼 이게 이 미국 쪽이나 분석 철학하는 쪽에서 공부하면 꼭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옛날 그 고대로 넘어가는 게 자주 있더라고요. 항상 책을 보면. 그런데 중간에 정말로 중요하게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대제상이라고 불리는 콜베르였어요. 그렇죠. 예. 콜베르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콜베르로 인해서 거의 혁명적인 일이 이루어졌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콜베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7세기에 프랑스는요, 이 나라가 덩치만 컸지 굉장히 후진 농업국이었었어요. 그 전에 종교 전쟁이 심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피폐화되다시피 했는데 루이 14세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콜베르를 재상에 앉혀요. 그러니까 콜베르가 딱 보니까 지금 영국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프랑스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은 상업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라는 농업이 생각에서, 아니고. 그렇죠. 농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은 자유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자유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취한 게 뭐냐면은 자유방임 이런 게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산업정책도 하고 보조금 정책도 하고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비밀경찰 풀어가지고 감시까지 했어요. 막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슈퍼맨처럼 날뛰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랑스가 17세기 말이 되면요. 세계 최대의 산업대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영국하고 거의 만만한 수준으로 뛰어올라. 콜베르가 재상으로 있는 기간 동안. 그렇죠. 예.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짧은 한 2, 30년 그 정도 사이에 불일 듯이 일어나요, 프랑스가. 네. 아주 후진국이었었는데. 참 재밌는 게 그 읽어보니까는 이 콜베르 때에 드디어 도량형을 통일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무슨 수치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산업 표준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표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콜베르에 대해서 이제 몽테스크웨가 그 페르시안의 편지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남기는데 그 페르시안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프랑스인들은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억압한다 이런 아이러니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장을 피어나고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산업 정책도 하고 법률도 만들고 도량형도 통일하고 온갖 가지 규제를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보면 이게 모순 같잖아요. 콜베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었어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시장이 자유롭게 피어나려면은 안정되게 시장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국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때 루이 14세가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콜베르가 만들어 놨었던 그 훌륭한 어떤 그 산업 시스템이라든가 산업 질서를 갖다가 루이 14세가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사람이 전쟁광이었거든요. 전쟁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으켜가지고 산업이건 상업이건 뭐건 회계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쟁을 하느라고 또 경제를 다 피폐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 사람들은 루이 14세가 망쳐놓은 프랑스 경제를 콜베르의 잘못된 정책처럼 망가졌구나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콜베르가 했던 정책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중상주의다. 중상주의자면 굉장히 나쁜 걸로 나오잖아요, 경제학책. 상업을 숭상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계속 규제하고 간섭하고 규제하고 간섭해가지고 실제로는 상업을 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루이 14세가 망친 거지 콜베르가 망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등등이 나와서 중상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방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유시장 사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고 중상주의 사상도 자유시장을 원하는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단지 기초를 이 농업적인 기초로 바꾸면서 콜베르한테 배울 건 배웠지만은 그거를 키케로부터 내려오는 농업적 전통으로 다시 바꿔가지고서 자기의 사상을 만든 거다. 어느 쪽이든 콜베르 쪽이든 아담 스미스 쪽이든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시장 사상이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뭐 최근에 나왔던 그 뭐 계획경제, 미국도 계획경제였고, 그리고 이제 후발된 산업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최근에 말씀 중국, 한국 이런 모두가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 계획경제라면 뭐 이런 그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가면 사실은 콜베르의 맞습니다. 그 흐름들을 우리가 뒤따른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게 맞겠죠? 그게 이제 저자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뭐 계획 경제는 말이 좀 세니까 그냥 국가주도 경제쯤이라고 하죠. 국가가 많이 간섭해서 산업 정책도 많이 하고 이러는 종류의 경제인데 지금까지 경제 성장한 나라 중에 이렇게 안 한 나라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의 자유시장이라는 거는 자유방임한다고 자유시장 되는 게 아니라 국가도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실제로는 역사적인 경험이었고 콜베르는 그거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담 중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제이콥 솔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현재 유럽에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유럽에 계시는 우리 제이콥 솔 선생님하고 연결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연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